그러던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방학 때 작은 수술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취가 풀리고 정신이 깨었을 때 상황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돌아가고 얼굴의 형태도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이면 수십 번씩 경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목숨은 구할 수 있나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어떤 한의사분께서 하신 3일 정도 살 것 같습니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제가 모든 것을 잃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살아야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저의 열정이 하늘에 닿았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흡사 죽어가는 저의 몰골을 닮아갈 때쯤이야 새 삶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은 수채화 물통에 까만 잉크를 풀어놓은 듯 뿌옇기만 했습니다. 실명을 한 것이죠. 점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저에게 녹음 교재를 제공해 준 건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장애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식당도 교실도 찾아가지 못해서 벽을 허우적대는 저에게 얼마 남지 않은 잔존 시력으로 안내를 해준 것도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장애인들 우리 타자화 시키기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840만 분의 1 로또 1등 당첨은 확신하면서 국민의 10%인 장애인은 나는 아니다 하는 생각, 그것이 저를 둘러싸고 있던 것이죠.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일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 먹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에겐 아직 넘어질 권리가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젊음과 힘이 있으니까. 그럼 저와 함께 위기를 창조하는 사업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빛맹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안승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력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수술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했는데요. 그게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후유증으로 그 시력을 6학년 졸업할 때 이렇게 잃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 수학 경시반 이런 게 있으면 꼭 참석했고, 네, 올림피아드 대회도 나가고, 그 실명하기 전부터 수학을 좀 좋아했던 편이었어요. 네, 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네, 1등 했었습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게을러가지고요. 저는 수학을 필산으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암산을 했거든요. 나중에 실명하고 나서도 필산이 필요 없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도형이나 그래프는 사실요, 굉장히 눈으로 보고 푼다고 생각하지만 그 도형의 모양을 알고 나면 그걸 머릿속에 연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그 행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의미 없는 숫자들이 뭐 9개, 16개, 25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의미 없는 숫자들을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 말고는 뭐 미적분도 그렇고 삼각함수도 그렇고 수학에 흥미가 없는 분들은 이걸 다 어떻게 외워서 하나 할 텐데, 그 문제가 풀어져가는 어떤 개연성이 있어서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걸 외우고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학 올림피아드 1등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학 교사를 할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그 수학 쪽으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교사가 된 것은 수학 교육과에 가면은 교생을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모교,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교에 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해준 말들이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수학이 재밌다, 수학을 이렇게도 배울 수 있는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해서, 시각장애인 중에 수학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좀 진로를 선회했던 것 같아요.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그 첫 제자들이 너무 기억나는데, 그 첫 수업을 하고 그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제 수업이 한 몇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난 매일매일 수업만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아이들 모습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느 정도 그 형태는 좀 보이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저는 전혀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는 것은 꼭 눈으로 봐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어떤 목소리나 아이들의 어떤 반응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저도 아이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80년대에 나온 정석책 점자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혹은 뭐 다른 컴퓨터로 교재를 본다는 게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어렵고 불편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책을 점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면 컴퓨터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발품을 좀 팔아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직까지도 좀 그런 과정이에요. 일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한 100 정도의 책을 본다고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뭐 10 이하였던 것 같고요. 요즘 친구들도 제가 대략 잡아도 뭐 50이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30?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보조기구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그러니까 점자로 나오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필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좀 열리긴 했습니다. 문제는 사실 개인에 따라서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즐거울 수도 있고 좀 많이 쉬울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어떤 수학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이 친구들의 장애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나 교재가 없어서 좀 어려워하는 거 모습을 볼 때가 저는 좀 교사로서 굉장히 좀 힘들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제자들이 잘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유튜브 하는 원샷 한솔이라는 친구도 이제 제 제자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이 잘 돼서 찾아와서 선생님 제 유튜브 한번 출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혹은 찾아와서 선생님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아 이래서 교사 할 맛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제자들이 많다는 거는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졸업한 제자들 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것만큼 또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제자가 많다 보니까 잘된 친구도 많지만 또 굉장히 힘든 친구도 많아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감당하는 게 좀 어려울 때도 좀 있어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의 세상은 그 속도만큼 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도 시내버스를 좀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었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 제자들도 시내버스 번호판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나간 길이 제가 지나가지 않는 길보다 덜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는 제가 버스가 불편했다면 제 제자들은 좀 안 불편했으면 좋겠고 제가 어떤 점자책을 구하기 힘들었다면 제 제자들은 점자책 구하는 것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교사의 위치에 있건 아니면 제가 또 다른 일에 있건 저보다 뒤에 오는 친구들이 덜 불편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네,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덜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